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맞춤형 제안. 솔직하고 명쾌한 대학 입시 컨설팅. 내 점수보다 높은 학교. 전쟁같이 치열한 입시에서 여러분이 꿈꿔온 대학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분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네,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슬럼프도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 나 요즘 슬럼프야,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 주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서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런 슬럼프들이 굉장히 작은 경우인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박찬 아나운서는 예전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슬럼프가 많아서 사실은 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데요. 그 7, 그런가요? 8월 네. 그 덥잖아요. 네, 저는 네. 특히 더위를 많이 타서 7, 8월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나가다가도 요즘에 계절 때문에 많이 네. 힘든 시점인데 성적까지 안 오른다면은 우리 학생들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럴 때 우리가 힘내는 그런 정보들 많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슬럼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슬럼프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아까 뭐 얘기했지만 이 7, 8월 무더운 더위 때 슬럼프 겪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나 또 바라는 성적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 때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말로 멘탈 붕괴라고 해서 맞아요. 멘붕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에 빠졌던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본 인생 선배로서 이런 그 슬럼프를 뭐 겪을 때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네. 체력 관리 잘하고 또 정신력을 이제 꾸준히 유지하면서 극복해내시면 나중에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송상은 아나운서도 슬럼프 좀 겪으셨어요? 슬럼프 저 많이 겪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게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슬럼프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슬럼프를 하나 넘어갔구나 이런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나고 나면 그 극복해낸 힘이 또 다른 걸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럼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 어제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네. 그래요.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송상은 네. 아나운서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정확하고 명쾌한 작전을 짜주시는 입시계의 제갈 공명, 입시계의 조조, 네. 입사령관 조정영 선생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SAD의 조정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무도 주지 않았던 답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저희 프로에서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요, 선생님 이렇게 모셔놓고 앞에서 너무 슬럼프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갑자기 굉장히 송구스러워지네요. 자신의 환경을 바꿔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개 이거를 친구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경향들이 요즘엔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생활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자신의 일상적인 스케줄을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들 때는 그냥 계속 이게 네. 슬럼프인데 어떡하지 하고 집에 있지 말고 한번 네. 기분 전환도 좀 해보시고 네. 또 이 학부모라든가 주변의 지인들도 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그 도움을 주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그런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꽤 뚫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네, 조병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산 송수학학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쭉 한번 달려보시죠. 네. 네, 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입시 정보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계시는 이 두 분인데요. 네. 지난주 논술 전형 대학별 특징 파트 2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헤매고 또 어려워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작전을 짜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4회째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논술 전형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입시 정보 블랙박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스왑 분석을 이용해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대학의 인기학과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이 스왑, 이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면으로 나누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교 학과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스왑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분석에 들어갈 때 이 스왑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뭔가 좀 덜한 것 같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마저 허전하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해오신 분석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스왑 분석 대상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예, 대개 대학생을 자녀분으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죠. 네. 아마 대학생이 2명 이상만 된다 할지라도 1년에 2번 내는 등록금이지만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런데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94%가 넘는 대학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런 곳이 있어요? 예. 대단한데요? 2009년도에 개교한 대학입니다. 네. 그런데 빠른 성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유니스트라고 알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네. 뭐 장학금만 바라보고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닐 텐데요.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한 이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 소재들, 첨단 바이오라든지 차세대 에너지라든지 신소재 같은 특수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전체 학부의 학생들은 3,790명인 대비해서 교수는 317명이나 됩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교수 대비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학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조병희 선생님, 그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런 뭐 저런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뭐 자연계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뜨거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앞에서 조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외에 세 가지의 장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입생 전원이 무전공입니다. 전공이 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전공이요? 네네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면 제 적성하고 제 전공이 맞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학교는 1년 동안 자기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무전공인 학교가 한국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포항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100% 영어 강의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오, 네. 네. 영어 부담이 있군요. 네, 영어 부담은 있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만약 사회에 나갔는데 네. 자기 전공에 맞는 사회에 진출했다라고 하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면 네.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저는 큰 네.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이저가 2개입니다. 즉 전공이 반드시 2개가 돼야 됩니다. 2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요즘 복수 전공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네네. 심지어 체육학과 갔던 친구도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복수 전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학교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자, 이 학교의 총체적으로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졸업하기 전에 이런 실력들을 더 내실 있게 다지게 학교에서 만들어준다면 그게 나아가서 나중에 취업적으로도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직은 조금 그래도 생소할 수 있는 학교죠. 울산과학기술대 오늘 짚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보다 냉철한 그런 판단을 위해서 수학 분석으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울산과학기술대 유니스트의 장점은요. 조금 전에 이 조병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공계열에서 310명, 경영계열에서 50명을 모집합니다. 네. 그런데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모든 수험생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즉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계열로 일단 모집한 다음 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서 학과를 선택한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고등학교 때 최근 학생들 보면은 미리 어떤 과에 가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준비하고 또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좀 전공이 이게 맞구나. 네. 아니면 또 이제 아니구나. 아니구나 네. 이런 고민도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무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고민하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되겠네요. 어린 수험생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학과에 대한 정보는 미흡합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울산과학기술대학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도 자율전공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들어올 때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다니면서 대학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적성에 적합한지를 파악한 다음 2학년으로 진학할 때 학과를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강점 이제 장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습니다. 이 네. 울산과학기술대학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대개 학교 활동에 많이 투자를 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데 이 유니스트는 바로 이런 서류 전형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많이 부담되겠죠. 네네. 그럼 뭐 외부에서 수상 뭐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어학 실력이라든지 국영수를 비롯한 교회 활동에 대한 성적은 제외한 네.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했던 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이런 걸 거의 준비 안 해놨죠. 네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다수의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걸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회 좀 짚어주시죠. 기회는 이런 걸 네네. 준비한 학생들에게 대한 기회라기보다도요. 네네. 대개 수시 전형은 몇 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시죠? 네, 몇 회입니까? 6회 이상이죠. 예, 네. 6회입니다. 근데 이 울산과학기술대학은 6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대학이군요. 그러니까 네. 경영계열을 가든 이공계열을 가든 자기가 일반 대학 6회를 지원해 놓고 나서 울산과학기술대학을 다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 몰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로 강의한다는 부담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네. 사실 한글로 기록된 것보다는 영어로 기록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입시를 준비한 사람으로서의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학교를 대하는 위기요? 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위기는요. 네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습니다.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울산과학기술대학은 면접을 병행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과 창업 인재 전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전형에서는 전공 적성에 대한 면접입니다. 자신이 전공할 과학 과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과의 과목에 대한 지식 정도를 심화 있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 수능 수준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울산과학기술대학을 들어간다면 과학 과목도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전공 적성에 대한 면접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고요. 네. 창업 인재 전형에서는 이 전공 적성에 대한 면접 말고 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네. 집단 토론에 대한 면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수를 모아놓고 공통 주제를 제시해 준 다음에 집단 토론의 진행을 뒤에서 채점관들이 점수화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좀 미숙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 학생들과 어떤 찬반의 논쟁형 토론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인재 전형이란 말에서도 그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공부를 하고 뭔가 또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사실은 누군가를 설득을 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논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본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프로에서 논술 특별 프로이지만 네. 논술을 진행하는 것도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대다수의 대학이 갖고 있는 채점의 방식은 그 대학이 사회 활동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 이거와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을 들어가든지 간에 자신한테 주어진 서브젝트를 갖고 윗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논술에선 요약형이듯이 바로 유니스트도 전체적으로 모여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상대를 설득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려나가는다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네. 이게 지금 네. 그 수시 정시 비율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울산과학기술대에 관심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 시간 보면서 관심이 또 부쩍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유니스트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수시가 92%, 정시는 8%밖에 안 됩니다. 네. 즉 정시에서 30명밖에 붙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수능을 통해서 가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네. 정말 사회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비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또 인기 학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역시 이제 그 시대마다 우리 송상은 씨 대학 네. 다닐 때랑 네. 제가 대학 때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인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 치죠. 예, 네. 예, 그 시기와 이제 비교를 해도 네. 상당히 많은 좀 차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학부모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랑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다가는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수험생과의 학부모들의 이 정보 싸움이 그 어느 해보다 또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이 다음 순서는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코너입니다. 이 네. 대입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관심이 나날이 그 증폭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몸소 받습니다. 네. 바로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요,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 정보가 다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다 오래된 정보고 아닌 정보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요, 예, 좀 겸손해지고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겸손하시는데 더 겸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한번 겸손의 끝을 보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오해와 진실로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번 주 주제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입시정보 오해와 진실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재수행은 정시로만 승부해야 하는가. 재수생도 수시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시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정시만 결론입니다.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물론 불가능한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만 한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수시 전형은 다 가능합니다. 네, 재수생들은 작년의 실패가 본인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인했던 수시 전략을 버리고 올해는 정시에 올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서브 전형, 사이드 전형은 반드시 갖고 가라 이었죠. 네네. 그 사이드 전형이 바로 수시 전형입니다. 재수행도 그 부분에서는 똑같죠. 네네. 작년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이나 스펙은 합격선이었는데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소개서 하고요. 면접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2월 달서부터 시간이 좀 많습니다. 차분히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논술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좀 오래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폭이 넓게 깊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각자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뭐 재수한다 해서 정시, 수시 이렇게 갈라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 뭐 다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재수를 한다고 결심했을 때 재수를 하면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요. 학습 태도, 목표 이 두 개가 확실히 되지 않고 아. 재수는 절대로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네. 돈 한 2천만 원 버리죠. 1년 동안 시간 낭비하죠. 하지 마십시오. 네. 아, 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말씀을 하는 드려야 게,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하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자신을 확 바꿔야 된다. 네. 기존에 해오던 태도라든가 습관을 확 좀 버리고 접근하지 않으면 재수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 친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꿔지지 않는 한 재수하지 마십시오. 그 재수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는 네. 자신의 태도 또 그 자제분의 이제 태도도 좀 잘 보시면서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요. 다음 그 시간은요. 시차가 달라지고 있는 입시에 관한 설명회와 또 수험생과 학부모가 보내온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대학 유니버시티를 위한 유쾌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그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네.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는 입시 설명의 시간입니다. 네, 매주 저희가 주차별로 테마를 정해서 궁금했던 입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짚어주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알려드릴 입시 정보는 바로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다 있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3주 동안 대학별로 네. 또 혹은 인문계나 이 자연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논술 전형을 잘 준비하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네.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사실 이렇게 해야 저희가 붙는다 이런 말씀만 전해드렸었는데 네. 예, 오늘은 또 색다르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논술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네. 대다수 많은 학생들은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네네. 있습니다. 첫째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논술의 채점의 특징은 어디 있는가 이걸 파악했어야 될 텐데 네.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모든 대학을 섭렵하려고 했다는 거고 네. 두 번째 모든 대학에는 논술에서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즉 출제 의도라는 건 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이 출제 의도를 자신의 글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출제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글을 써줘야 되는데 네. 출제 의도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을 정교화시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정교화시키지 못한다는 건 우선 글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일관성, 통일성, 완결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다면 정교화된 지식의 전달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글의 흐름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 못한다는 건 예를 들어 본다면 이거죠. 너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맛있었어? 누구랑 먹었어? 이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네. 너 밥 먹었어? 엄마 어디 가셨어? 우리 이따 영화 구경 갈까? 이건 일관성을 상실하는 쏙쏙 거예요. 들어오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완결성이라는 건 글 전체의 완결성이 있고 단락의 완결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화제가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두 개 이상 많은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대개 어린 학생들은 교수들한테 나 많이 합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락에서
두 개 이상의 화제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수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글 전체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기보다는 논제에 대한 제시와 전개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항상 문제를 던졌다면 이걸 전개해줘야죠. 네. 과정을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배경이라든지 해결책 같은 걸 전개해줘야 될 거고 이걸 그다음에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그 정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완결성을 못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 네. 통일성이라는 건 자기가 쓰는 모든 글은 그 글에서 요구하는 주제와 일치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 문명이 인간의 황폐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인간의 황폐화보다는 물질 문명으로 해서 풍요롭고 편리함을 느꼈다 이렇게 쓴다면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맞지 않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못 갖추는 정교화되지 못한 글은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이거는 논술 글쓰기의 기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학생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아나운서께서도 아시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네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논술의 경쟁률이 적게는 30대 1에서 많을 경우에는 100대 1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스스로 위축되는 행동 이러한 것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죠. 네. 항상 논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져야 그 역경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즉 쉽게 해서 페스탈로치의 교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스탈로치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나간 적이 있었죠. 근데 길을 걷다가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할아버지가 페스탈로치를 안고 그 시냇물을 건너갔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혼자서 시냇물을 건너갔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편에서 페스탈로치에게 넌 할 수 있어 건너와. 그러나 어린 페스탈로치는 그 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건너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눈초리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페스탈로치를 할아버지는 돌아와서 안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날은 어두워지고 점점 주인은 어둠에 잠길 때 페스탈로치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네. 할아버지는 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페스탈로치는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그 시냇물을 건너게 됩니다. 네. 그때 할아버지는 돌아와서 페스탈로치를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할 수 있잖아. 할아버지는 믿었기 때문에 너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네. 바로 이러한 교훈은 페스탈로치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좋은 사례의 이야기죠. 네네. 이렇듯이 저 자신도 많은 수험생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라면 이 마지막 네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을 준비해라. 그렇게 된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경쟁률이 단순히 높아서 떨어지겠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논술 시험을 보고 싶어도 이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관련 질문 좀 드려볼게요. 내신이나 수능 쪽에 최저 등급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까요? 내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5.99 등급만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런데 최저 등급은 제가 도표를 준비했으니까 도표를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와,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네요. 네. 네네. 글쎄 깨알 같은데. 많이 네, 준비해오셨습니다. 28개 대학을 다 넣고 싶었는데 네. 요거밖에 못 넣었습니다. 먼저 네. 연대는요. 인문이 4과목 합이 6등급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4과목 합이 7등급입니다. 네. 고대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고대는요. 인문은 3개 영역 각각 2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은 2개 영역 각각 2개 등급.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문이과 공통으로 3과목 합이 6등급입니다. 아, 이대는 문과 3개 영역 합이 6등급, 자연계는 2개 영역 합이 4등급입니다. 네. 한양대는 내신 반영 안 한다고 했죠. 네. 최저 등급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학이죠. 어. 그러니까 주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대학 입시 요강을 또 보니까 또 논술 전형의 비율이 또 각각 다르더라고요. 논술 전형 비율이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전형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단 모집 인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조병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수생들은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을 빼놓고는 모든 수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삼수생만 돼도 지원에 제약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같은 데는 삼수생 아닌 사수생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네. 동국대학은 즉 지원 자격 조건에 졸업 연도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 이러다 보니까 즉 재수를 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네. 삼수로 들어가는 데는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 자체의 지원 자격을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거는 좀 기회 불균형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기회의 불균형이라고 하지만 네네. 기회의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냉혹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너 3번 기회 줬잖아. 근데 왜 못 들어왔어? 네. 그럼 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학생은 재학생들이 갖지 못한 많은 기회를 자기는 받았던 거죠. 네네. 근데 그 기회를 전부 실패로 돌렸던 거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신의 지원 자격 조건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할 거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집 인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같으면 논술 모집 인원으로 120명을 넘게 뽑습니다. 네네. 근데 인문대학 같은 데는 가별 모집인데 대개 6명에서 8명을 뽑습니다. 네네. 그러면 경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대략 한 30대 1에서 50대 1 정도가 되는데 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6명에서 8명을 뽑는 인문대학 가별 모집에서 즉 논술을 잘 쓰는 애들, 글을 잘 쓰는 애들 또는 어떤 글에 대한 재능이 있는 애들이 한 2명이 왔다면 네. 또는 2명 내지 3명이 왔다면 남은 자리는 불과 2~3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120명 이상을 뽑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글 쓴 애들이 70명이 온다 해도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50여 명이라는 그 자리에 자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지원할 때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게끔 학과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목표가 대학을 보내는 데다 목표를 둔다면 네. 전공과 적성은 잠시 접어둔 상태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할 때 모집 인원, 경쟁률보다는 모집 인원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실 텐데요. 네. 어쨌든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경쟁률 높은 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방법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전 두 분 MC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꾸 저희들한테 두려워요. 물어보세요. 불안하게. 예. 지금 저희가 계속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문과에서 몇 명 뽑을 줄 아세요 혹시? 학교별로 전체? 다르잖아요. 전체. 전체 네, 전체 문과에서 수험생이 몇 명이나 뽑을까요? 모르죠. 재수생 합해서 한 네네. 40만 명 되는 거예요? 몇 네, 이 총 인원 한 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문과 쪽에서 논술 전형으로 공부하는 친구는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훨씬 많네요. 제가 어, 어디서 네.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논술로 뽑는 인원은요? 7천 명? 네, 맞습니다. 할까요? 맞아요. 네, 공부하겠어요. 네네, 별로 잘하셨네요. 싫어하시는 것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과에서요? 네네. 50대 1입니다. 네.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경쟁률의 허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하는 과에서 50대 1입니다. 그럼 1000명이 지원했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등급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최저등급 못 맞춘 학생이 대략 30에서 35% 정도 돼요. 꽤 그럼 되는구나. 실제 경쟁률은 한 35대 1 정도 되죠. 그런데 만약 최저가 없어요. 네. 그럼 50대 1이라고 한다면 실제 경쟁률도 50대 1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률에 허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조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팁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연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연대 경영학과는 논술 70명을 뽑고요. 철학과는 8명을 선발을 합니다. 오. 그런데 논술 채점 결과를 보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오히려 철학과가 높은 경우가 생깁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아까 조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네네. 네, 그래서 경쟁률, 또 최저 등급, 네. 또 모집 인원, 모류 모두 고려하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4주 동안 저희들이 그 논술 전형에 대한 모든 것을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글쎄요, 마지막으로 이 논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계속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 논술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맨날 그 같은 글을 쓰고 본인이 또 이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명수 선생님, 좀 고급 정보 하나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의 학생의 논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1대1 지면 첨삭입니다. 첨삭이요? 네. 아, 네. 문과는 계속 설명해 주셨듯이 재심을 알고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학교가 요구하는 방향성하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되죠. 네네. 근데 그 방향성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의도 본인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1대1 첨삭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논술 전문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께 이 첨삭도 꼭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요. 가장 확실한 답이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뭐 알면 알수록 네. 준비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걱정스럽네요. 네. 저는 사실 논술 받고 대학교 들어왔거든요. 네. 박찬 네. 아나운서는 논술 안 보셨죠? 논술 안 봤어요, 네. 저. 안 봤는데. 저는 논술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 가서 네, 논술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 때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는 책 열심히 읽고 그냥 이렇게 많이 써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합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고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꼭 필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정보력. 그래요. 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은 잘 인식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이 정보력도 꼭 취합해서 확실하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이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대입 상담소장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의뢰해 오신 사연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네. 유쾌한 상담소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저희 매주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절실함과 애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예, 오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수를 하고 있는 목동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내신은 1.5등급이고요. 모의고사도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내신 등급과 비슷한 편입니다. 작년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모두 지원했으나 떨어졌고요. 정시로 당국대에 합격했지만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재수를 괜히 한 건 아닌지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 전형을 다시 준비하는 것도 무모한 것 같고요. 저 같은 재수생들이 겪는 압박은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한양대 기계공학과와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공학과입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네. 이 힘겹게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의 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네. 또 재수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이제 실패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심초사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 의뢰해온 이 그 재수생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학생이 원하는 학과가 한양대 기계공학과고요. 또 하나는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공학과인데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입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공학 계열 모집입니다. 두 개가 좀 많이 틀리죠. 네. 계열 모집은 1학년 때 성적 가지고 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2학년 올라갈 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양대 학과 모집이죠. 학과 모집이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정시에는 한 95%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93%에서 93.5% 정도에서 최초 합이 결정됩니다.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1, 2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등급 초반이라고 한다면 100% 합격입니다.
지금의 성적을 그래요? 유지한다라고 하면 네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단 올해 수능이 작년처럼 쉬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 100점이 1등급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었죠. 네. 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데 최우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사이드 전형 준비하라고. 사이드 전형 작년에 논술 전형을 작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준비한다면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 제가 만약 논술을 학교를 지원한다면 저는 수능 후에 보는 고대하고 중앙대를 시험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대하고 중앙대는요 수능 보고 나서 9일 뒤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네요. 여유가 좀 있죠. 네. 네. 보니까 성적이 꽤 오른 친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 사연 보니까 일단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성적은 되게 많이 오른 친구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본인이 불안한 거죠. 지금 성적이 정체기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정체기는요 이퀄 슬럼프가 됩니다. 네. 슬럼프가 되면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힐링하세요. 또 여행을 여행을 좀 떠나야 할까요? 되나요? 제수한테 여행은 좀 무리겠고요. 네네. 하루 정도 등산. 아. 네. 그리고 아니면 에버랜드. 저희 집 근처에는 에버랜드 가서 소리 엄청나게 지르고 한번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보이지만 박물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박물관 한번 의외네요, 쭉 한번. 선생님. 네. 제가 또 미술 전시회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네. 미술도 전시회도 한번 가면서 힐링하는 것이 학생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량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 과목에 대해서. 목동에 사는 재수생분 사실 저희가 앞서서 재수하면서 성적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어본 상황에서 이 사연을 접하니까 네. 너무나 대단하고 참 뭐 격려의 박수만 보내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보니까요? 이 슬럼프 꼭 힐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재수하고 네. 있는 또 수험생, 또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수험생들, 뭐 지금 사연도 들었겠지만 많이 힘든 시간인데요. 다들 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이 다음 사연은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입니다. 네. 주위 아파트 살고 있는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유명 논술학원도 보내고 뭐 수백만 원 줘가며 쪽집게 논술 선생님도 붙이더라고요. 근데 전 저희 딸한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논술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딸만 보면 미안해요. 따로 학원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도 딸아이가 나름 성적이 좋아서 내신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사회 3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도 내신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변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논술을 조금 더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상위권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논술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아, 그래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자녀분들 앞에서 굉장히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는 어떤 해답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의제 승용차를 타면 부산을 가고 네. 국산 승용차를 타면 대전에서 멈추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아니죠. 방법이 여러 가지죠. 네네. 택시도 가는 방법도 여러 있고, 가지죠. 비행기도 네,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요. 뛰어갈 수도 있어요. 이 네네. 어머니는 좀 우선 이 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고액을 시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딸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고액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 잘 알고 그 있어요. 고액도 네. 고액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성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만큼 값을 줬으니까 결과가 조들이다는 기대 심리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대 심리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고요. 네. 지금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본다면 정시에서 서울 10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역시 이 학생도 불가합니다. 그거는 국어가 2등급인데다가 수학까지 3등급이고 네. 사탐 더군다나 3등급이니까 서울의 10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그 약 15위권까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학생이 논술 전형을 선택한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최저로만 계산해 드린다면 성균관대학, 서강대학, 중앙대학도 지원 가능권의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최저로만 계산했을 때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러한 어떤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을 때 본인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에게는 다른 주변의 어떤 학생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논술을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꼭 고액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학원이나 또 그다음에 요즘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으로 논술을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입학하자마자 논술 준비를 방과 후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논술을 준비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꼭 현장에 계시는 논술 선생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논술을 연구했던 선생님들이 부분적으로 계시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반드시 이 학생은 정시에서는 어머님이 기대하는 학과의 결과를 맺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시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이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에서는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기타 대학은 일단 최저 자체로는 지원 자격을 충분히 획득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따님을 논술학원이나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듣게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강한 의욕을 갖고 덤벼들게 해주신다면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대학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기대치가 어긋나지 않게 따님은 충분히 잘해낸다고 믿습니다. 네. 어머니 네. 힘내십시오. 고의 과외만이 최상은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 더 좋은 방과 후 수업도 존재할 수 있고 네.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밝은 2016년도가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네. 아유, 무슨 캠페인 또 박수 한번 들어갔어요? 치죠. 네. 박수 네, 네. 아, 예, 어머니도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아이들한테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저희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나 기쁩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자녀를 키우는 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지금 뭐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처럼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하면 이게 왠지 나 때문에 좀 아이가 맞아요. 더 잘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어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또 부모님들도 방송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를 앞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뭐 사연을 또 들어보는 시간 또 함께 고민을 나눴던 시간 어느새 네. 저희들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대입 선입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께도 저희들이 감사드리는 또 인사를 또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학생부 구성 요소와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달라진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나눠드리는 그 첫 시간인 만큼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도 아주 중요한 또 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